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게이밍 랩탑 중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호평을 많이 받는 시리즈가 에이수스 제피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185H와 RTX 4060 2.5K OLED 240Hz 주사율을 갖고 있는 제피러스 G16 2024년 모델을 사용해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칭찬으로 하는 말이기는 하거든요. 박스에서 꺼내서 처음으로 만져보는데 통 알루미늄을 깎아서 만든 맥북 프로 16인치가 딱 떠올랐어요. 절대 게이밍 랩탑으로 보이지 않는 절제되고 단정한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하고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디자인과 만듦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클립스 그레이와 플래티넘 화이트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해본 모델은 플래티넘 화이트입니다. 반듯반듯 각진 것이 실제로 보면 우아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감이 아주 뛰어나요. 게다가 알루미늄을 통짜로 깎아서 만들어서 단단한 일체감이 느껴지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상판을 보면 가로지르는 슬래시가 있는데요. 디자인 측면에서 가장 과감한 시도인 듯 하죠.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실물이 더 괜찮아요. 자세히 보면 전체 라인이 LED가 아니라 금속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아주 미세한 틈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LED가 보이는 구조입니다. 꺼져 있을 때는 역동적인 디자인 포인트가 되고 LED가 들어와도 과하지 않게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 역할도 하면서 독특한 게이밍 디자인의 아이덴티티가 느껴지죠. 세련되면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왼쪽 하단의 레이저 각인까지 디자인과 만듦새에 있어서 제가 써본 랩탑 중에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디자인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상판을 열어도 계속 이어집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아주 바람직한 스펙을 갖고 있어요. 16인치 OLED 패널을 사용하고 있고 2.5K 해상도의 240Hz 주사율. 저로서는 더 바랄 게 없는 스펙입니다. 게임용 패널에 대해서 OLED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엘사 32인치 OLED 게이밍 모니터 리뷰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목표라면 다른 의견일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게임들은 승리에서 오는 성취감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는 즐거움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보여주는 세계는 보통 현실과 좀 다르게 어두침침하고 선과 악이 분명한 세상에서 악을 무찌르는 그런 세계관이 많다 보니까 블랙 표현이 더 중요해지는데요. 이때 OLED의 블랙 표현은 진짜 포기하기가 힘든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새 게이밍 모니터 바꾸고 한참 눈이 높아진 상태인데 디스플레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치만 아무래도 버닌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이미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면서 적용되고 인정받았던 버닌 감소 기술이 이 랩탑에도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키보드 부분을 보면 가장 먼저 어마무시한 사이즈의 트랙패드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니 이 정도면 약간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트랙패드는 항상 맥북의 경험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일단 불만이었던 사이즈는 항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끝에서 끝까지 전부 트랙패드입니다. 큰 사이즈에도 유격 없고 눌리는 느낌도 분명하고 딱딱 끊어지는 게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키보드 양쪽의 스피커 구분선도 통짜 알루미늄을 파서 만든 거지 따로 조립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진짜 이번에 유달리 디자인에 힘을 많이 준 것 같죠? 키보드도 넘버패드 욕심내지 않고 오히려 큼직한 풀사이즈 키캡을 유지하면서 사용하기 좋게 배치한 것이 저는 더 좋았어요. 하지만 게임할 때 마우스를 사용한다면 트랙패드는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팜 리젝션 잘 되는데 그래도 중간에 살짝살짝 인식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사이즈예요. 성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스펙을 보면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185H, 메모리는 32기가로 아쉽게도 업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메모리 옵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픽은 RTX 4060이에요.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인텔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 185H는 6개의 P코어, 8개의 E코어,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LP E코어 2개로 총 16코어, 22스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코어 구성만 보면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H와 동일한데요. 게임이나 생산성 작업을 위한 용도이다 보니까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TDP가 28W가 아니라 45W입니다. 같은 H 시리즈라고 하더라도 애초에 급이 다른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긱벤치 싱글코어는 11% 정도, 멀티코어 스코어는 무려 37.7%가 더 높아요. 같은 코어 구성에 TDP 설계만 바꿨는데 아니 이게 되네요. 그리고 시네벤치가 더 놀라운데요. 멀티코어 기준으로 85.4% 더 높은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같은 H 라이너 프로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성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이수스 제피러스 서멀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제피러스는 그래픽카드가 최대 전력으로 작동하게끔 설계된 랩탑이 아니기는 하지만 RTX 4060을 탑재하면서 여전히 모바일 환경에서 아주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게이밍 랩탑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그래픽 스코어가 27061점, 타임스파이 그래픽이 1482점으로 2.5K 네이티브 해상도에 맞춰서 게임 플레이하기에 충분한 수준이고요. 여기에 DLSS까지 사용하면 최대 주사율을 활용하기에도 충분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리뷰를 위해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은 게이밍 랩탑이라고는 하지만 절제된 디자인과 P3 100% 색역을 갖고 있는 수준 높은 디스플레이 퀄리티 등등 여러모로 생산성 작업을 위한 윈도우 머신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를 통한 컬러 그레이딩과 렌더링 작업도 많이 해보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통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기로서 활용해봤는데요. 특히 생성형 AI는 맥에서도 구동할 수 있지만 윈도우 환경에서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던 걸 랩탑으로 옮겨와서 써볼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NPU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어요. 앞으로 이런 랩탑들이 점점 더 AI 관련된 활용도가 높아지게 될 텐데요. 우리가 AI 기능이라고 하면 대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기능이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인 마스크 작업에서 사람을 따거나 오브젝트를 따는 작업, 또 옵티컬 플로우 같은 기능은 이미 AI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작동하고 있고요. 특히 어도비 프로그램에서는 슈퍼 레졸루션, 노이즈 리덕션, 피사체 선택과 같이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동작에서 이미 AI 프로세싱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싱에 활용할 수 있는 리소스가 CPU, NPU, GPU가 있는데요. 성능상 GPU가 가장 높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NPU의 역할이 중요해질 거예요. 외장 그래픽이 없는 랩탑이 더 많잖아요.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조건 무겁고 큰 외장 그래픽 랩탑만을 사용할 수는 없을 뿐더러 N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에 내장돼서 전력 소모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로컬 AI 기능에도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에서도 로컬 AI 기능에 대해 한참 강조했었죠. 향후에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들에 로컬에서 실행되는 기능들이 대거 추가될 텐데요. 그때 NPU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의 AI 관련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장점이 썬더볼트 4 포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USB-C 하나와 USB-A 포트는 2개가 있고요. 마이크로 아니고 풀사이즈 SD카드 슬롯이 있어서 확실히 생산성 용도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분명해 보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90W인데요. 재밌는 점이 어댑터가 2가지가 들어있어요. 먼저 집이나 사무실에서 거치용으로 사용할 때 쓸 전용 파워포트를 사용하는 200W급의 어댑터가 있고요. 휴대하면서 쓸 USB-C 파워 딜리버리를 사용하는 100W 어댑터가 모두 들어있어서 이건 그냥 가방에 넣어두고 사용하면 됩니다. 아니, 어댑터를 2개나 주는 랩탑은 진짜 처음이에요. 환경 생각해서 하나도 안 줄까봐 오히려 걱정되는 시대인데. 그리고 사용하다가 이게 뭐지? 싶었던 게 의외로 스피커 성능이었습니다. 게임할 때도 그렇고 편집할 때도 이어폰을 착용해서 평소에는 몰랐는데요. 별 생각 없이 쉬려고 넷플릭스를 틀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랩탑에서 이렇게 강력한 우퍼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총 6개의 스피커 유닛에 하단을 향하고 있는 2개의 우퍼가 양쪽에 있다고 해요. 가까운 거리에서 컨텐츠를 감상할 때 상당히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려줘서 놀랐습니다. 이 랩탑은 게임 그리고 생산성 작업과 같이 가장 무거운 작업을 모바일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 좋으면서 휴대성까지 겸비한 랩탑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활용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인텔 메테오 레이크 아키텍처의 혜택을 받아서 높은 성능의 CPU와 NPU 칩이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곧 있을 마이크로소프트 주도의 로컬 AI 작업을 위한 준비도 갖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활용성 역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에요. 그래픽의 최고 전력을 모두 공급할 수 있는 더 크고 무거운 랩탑들도 있지만 랩탑이라는 기기의 본질에 맞게 고성능을 추구하면서도 휴대성을 함께 겸비한 밸런스 좋은 랩탑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에이수스 제피러스는 디자인과 만듦새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아니 진짜 박스에서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만듦새 너무 좋고요. 이게 제가 영상에 다 담길지 모르겠는데 실물 고급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어댑터 2개는 진짜 너무 감동 아니에요?